저는 결혼 생활을 편하게 하실 거면 어설프게 착한 사람보다는 차라리 조금 나쁜 사람이 되시기로 마음 먹으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어설프게 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남편분과의 관계에서 손해도 보고 휘둘리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쁜 사람이 되기로 마음을 먹어도 결국에는 왜 잘 지낼 수밖에 없는지 정말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들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항상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닐 겁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라고 할지라도 항상 서로의 생각이 같아서 협력하고 지내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사이 좋은 부부라도 싸움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리고 남편은 우리에게 협력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우리가 항상 부부는 함께 해야 된다, 항상 윈윈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남편의 협력만 바라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항상 손해를 보면서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착한 사람이라면, 정말로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손해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따지지 않고 내 남편이니 묻고 따지지도 않고 따르겠다, 존경하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서 남편에게 끝까지 협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착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일단은 싸우기 싫어서 남편에게 져주기도 하고 손해를 보다가 남편이 해도 너무하는 것 같으면 화를 냅니다. 그런데 화를 내고 나니까 나도 뭔가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풀리면 남편에게 져주면서 또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화가 쌓이고, 이런 패턴인 거죠. 이런 경우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편한 사람은 남편이지만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한 번쯤은 나도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지금까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복이 온다, 나쁘게 살면 꼭 죗값을 치른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말이죠. 하지만 그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걸 증명하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엑설로드라는 사람은 한 개인이 상대방과 배신과 협력에 대한 게임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개인의 입장에서 어떤 전략을 상대방이 취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상대방은 게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각 라운드마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인데요, 상대방에게 협력할 것인지 배신할 것인지만 선택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을 수백 번 계속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매 라운드마다 서로 얻을 수 있는 점수가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점수인 거죠. 나와 상대방 둘 다 협력으로 선택하게 되면 서로 3점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나와 상대방 중에 한 명이라도 배신을 하게 된다면 배신하는 사람은 5점, 협력하는 사람은 0점, 점수를 못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둘 다 배신하게 되면 1점씩만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 게임을 보면 공평하게 항상 서로 협력을 선택해서 서로 3점씩을 가져가면 정말 좋은 윈윈 전략일 수 있지만, 상대방이 협력한다고 했을 때 내가 배신을 해버리면 오히려 5점이라는 점수를 크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배신을 유도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수많은 참가자들이 게임을 진행했는데요, 이 게임 대회는 두 차례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우승한 사람이 똑같았어요. 아나톨 라파포드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생각보다 이 사람의 전략은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요, 무조건 협력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라운드부터는 상대방이 전 라운드에 어떤 걸 선택했는지 보고 그걸 따라서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협력을 선택하면 그 다음 라운드에서 우리가 협력을 선택하고, 또 상대방이 그 전 라운드에서 배신을 선택하면 이번 라운드에서는 배신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한 전략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티포텟 전략이라고 해서 유명한 인간관계의 전략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전략은 반복되는 인간관계에서 간단하지만 정말로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상대가 협력하면 나도 기꺼이 협력하고, 상대가 협력하지 않으면 나도 단호하게 협력하지 않고 배신을 해버리는 그런 방식인 거죠. 남편과 우리 사이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게임처럼 정말로 하루에 수십 번의 상호작용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과는 협력과 배반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마음이 넓은 착한 사람들은 게임 점수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협력하는 거죠. 그런데 어설프게 착하게 되면 대부분은 협력하다가 점수를 잃고요, 손해를 보고 감정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속에 감정이 쌓이기 때문에 남편이 협력을 요청할 때는 청개구리 심보가 발동을 해요. 너도 한번 정말 당해봐라, 그 배신감을 당해봐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협력해주고 싶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서로에게 협력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관계는 계속 악화된 상태에서 머무르는 거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나도 그냥 나쁜 사람이 돼서 불만을 얘기하고 감정도 표출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남편이 협력을 요청하면 쿨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호작용이 수백 번 반복하게 되면 어떨까요? 결론적으로는 남편은 자신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도 손해이고 스트레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 자신이 협력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서로 좋고 편할 것이라는 것을 점점 학습해 나가게 되는 거죠. 결국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는 어설프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분명히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어떤 관계에서도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거고요. 오히려 관계 또한 상대방과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아마도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분명히 나쁜 나의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그 모습들도 단호하게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융통성이 있다, 앙칼진 매력이 있다 이렇게 느낄 겁니다.